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2주 104시간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 다음 주면 내년이죠. 내년에도 또 힘차게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 그동안 우리 팍스 경제 TV에 특히 부동산 고민 이 시간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과 진정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더 채워가리라는 약속 드리면서 또 오늘의 또 부동산 고민 시작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 감사드리는 것, 지금 성원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큰 인사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며칠 지나면 1월 1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2020년에 새로운 방송을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실 텐데요. 그때도 변함없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이야기로 1시간 채워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의 마지막 꼭꼭 박사 강의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해 주셨나요, 대표님? 네, 올해 2019년도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고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좀 오늘은 정리할까 합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 많고요. 나름대로 자기 투자 목적을 이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가장 많이 들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내가 왜 이 부동산 투자의 세계, 부동산의 세계를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왔을까라는 후회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는 열심히 살았고 대출도 받지 않았고 정말 저축 많이 했는데 막상 인생 은퇴 시대에 와서 왜 이제 보니까 내가 왜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정말 나도 남부럽지 않았을 텐데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20년, 30년 남았습니다. 특히 나이 연세에 60 되셔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 지금 시작하는 이제 시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대학 4년 공부하고 25년을 써먹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도 인생이 20년, 30년 젊게 남습니다. 지력도 좋습니다. 건강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은퇴 동시에 자기의 생각까지 은퇴하신 분들 지금 마음 고쳐 드시고 지금부터 그동안 쌓은 경륜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2년 더 공부해서 나머지 28년을 즐겁게 산다 하는 마음으로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의 제목을 아주 쉽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2022년에도 관심을 버리지 마라. 부동산 세계는 계속 가고 또 다른 10년이 오게 되면 관심 갖지 않으신 분들 또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 내년 2020년 주요 테마는 관심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겠죠. 그러나 관심을 가져보면 내리는 지역과 오르는 지역은 반드시 두 단계 나누어져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게 가장 문제이지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기회도 같이 오는 그런 시간이 온다 이렇게 보시고 정말 내년에는 잔잔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보도록 저도 또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올해 복 받으신 분들 새해에도 부동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복 받으시고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이건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복을 차버린 사람들은 또 다른 복이 오더라도 또 차게 되고 또 차게 됩니다. 한번 복을 받으신 분들은 이 복이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조금 복을 잃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미 받은 거가 많기 때문에 잃어도 되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걸 무리하게 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부동산 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 저희 팍스경제TV 부동산 고민과 함께 내년에도 부동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현안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하면은 공포와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죠. 무시무시한 규제, 그리고 연일 셀 수 없는 18차례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규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금이 올라가고 또 대출을 규제하고 또 종부세, 보유세 늘리고 오직 공포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무관심했던 사람이 10년 후에 후회하게 되는 거지, 관심을 갖고 가는 분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안 이렇게 잊어버립시다. 자, 지금 세금의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금을 보지 않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공포라는 거, 뭐 죽음의 세계, 전쟁의 세계 보지 않으면 공포는 더 큽니다. 세금을요, 내지 않으신 분들이 세금의 공포는 경악스럽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보신 분들은 담담합니다. 모두가 내는 세금, 내가 피해갈 수 없다면 더 벌어서 세금 내고 더 남기면 되겠지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지 않은 분들은 공포가 심해서 벌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입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안 내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 낫다 생각하시고, 기왕이면 많이 벌고 많이 내시려고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한 개인한테만 부여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우리 한국 사람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많이 내고 많이 내는 그러한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역시 보유세죠. 공포가 심합니다. 특히나 이 종부세는 안 내본 사람들의 공포는 극심합니다. 내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덜 오른 거, 덜 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큰 겁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다른 소득, 경제적 제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무서우면 좀 가격을 좀 내려서라도 팔고 우리 서민들보다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으면서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종부세 한번 내보십시오. 종부세 대체 얼마나 나오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의 목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나도 한번 종부세 내보자. 종부세 많이 내지 마십시오. 10만 원만 내겠다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이 정부가 말하는 서민입니다. 우리 종부세를 높이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종부세 시세 한 18억 정도, 15억에서 18억 정도가 되면 9억 정도의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잡아가지고 15에서 16억 정도면 아마 종부세가 나올 텐데, 요거 한번 10만 원만 내는 목표 하십시오. 많이 내는 건 억울하겠죠. 1년에 10만 원 정도도 못 낸다고 하면 아직 나도 서민의 대열에 가는데 조금 좀 더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하시고요. 많이 내시는 분들은 절세 전략 생각하시고, 너무 집 많이 갖고 이 종부세 때문에 이 집을 이고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매각하시거나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셔서, 이제 월세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
월세 많이 나오는 걸로 갈아타시거나 분산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뭐 증여라든가 이런 걸 분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부세를 조율하셔가지고 좀 더 덜 내고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투자하려고 그러면 겁이 납니다. 나이가 이제 은퇴 대시도 돼가지고 오직 은행에다가 투자하신 분들, 사실은 은행이 가장 위험합니다. 은행에다가 10억 저축하는 사람하고 나름대로 은행에 일부 투자하시고 나머지를 부동산이든 다른 또 세계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잘 삽니다. 은행은 늘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곧 열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지금 현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더 위험합니다. 10년 지나서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위험한 겁니다. 위험은 여러분이 누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도 생각하실 때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퇴직금 받아서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 이자율 6%, 7% 나올 때 그때는 따박따박 생활비 걷었죠. 그때는 월세 받는 사람들 귀찮아가지고 맨날 세입자 전화하고 집 고쳐주고 전혀 부럽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 월세 받은 분들이 월세도 남에게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집 관리하는 데다 맡기고 청소관리비 줄 거 주고, 그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부동산 재산값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좋아하고 가족이 화목합니다. 그런데 은행에다가만 돈 두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은퇴하셔가지고 갈 데가 별로 없고 돈 나오는데 원금이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고 원금이 막 까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불안합니다. 오히려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이제 투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30, 40대 계신 분들 투자하면 나에게는 너무 먼 세계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돈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의 세계는 무언가 배워서 시작했을 때 안전한 투자가 눈에 보였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투자하면 불안하지만 무언가 배우고 내가 익숙해지면 투자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는 익숙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익숙함을 위해서 자기가 언젠가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할 거 생각한다면 투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투자 안 해도 좋다. 하지만 무관심은 위험하다. 이 무관심을 버리기 위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 차 대표를 내가 일찍 알았다라면, 2년만 먼저 알았다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2년 지나면 또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차 대표가 아니어도 했습니다.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 투자에 대해서 적어도 발 하나만 넣어놓고 투자 안 하고 뒷짐지고라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투자의 세계는 보이고 이 위험한 은행에 돈 저축하는 것보다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019년 말에 부동산 규제의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규제는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은요, 결국은 이 규제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요거 경험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2008년, 9년, 10년, 11, 12 요 규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파탄이 나니까 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제가 안 돌아갔으면 그러겠습니까? 규제는요, 반드시 또 다시 경제를 무너뜨려서 결국 서민들의 경제가 초토화되고요, 중산층이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처럼 규제가 강력할 때는 더 빨리 오겠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규제가 매우 세고 높으면, 강도가 높으면 반드시 풀릴 날이 짧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규제가 별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올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규제가 세게 들어올 때는 버텨라.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 규제와 빗장은 풀릴 때가 온다. 그때가 기회도 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규제는 정말 두서없이 마구 오는 규제인데요. 결국은 이 규제는 누가 고통을 받느냐?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시장 원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 원리가 아닌 정말로 규제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수요가 감소하고 결국은 공급이 대안인데 공급 대안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규제와 빗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건이 사라지고 시장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완화와 빗장은 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2020년 한번 규제 만들었으니까 바로 풀리면 한마디로 시쳇말로 한자짜리인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쪽팔리죠. 그래서 쪽팔려서 못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와 빗장은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많이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풀릴 때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역시 풀릴 때가 어떻게 되고 규제에 의해서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몸소 같이 경험하시면서 또 다른 투자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투자의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투자를 한 사람에게 온 위험이지 투자를 할 사람에게 대한 위험은 아닙니다. 위험은 이미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규제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노출된 규제에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위험이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죠. 인지하시고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아니면 세계 경제시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변화합니다. 항상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2020년 이때만큼은 이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늘 저희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좀 더 지혜롭고 전략적이면서 시장을 적응할 수 있도록 늘 안내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